한글로 생각하고 그거 번역해서 쓰면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문장 구조 자체를 한글로 생각하는 순간 멀어져요. 잘못된 문법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치동 내부 고발자의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글을 쓰면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제인데 이 시제를 어떻게 글에 잘 녹여 쓸 수 있는지를 첨삭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글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썼고요. 주제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냐면 핵무기가 없는 나라한테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전에 그런 정책을 가졌는데 만약에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한테서 도움을 받으면 러시아는 그 국가한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즉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없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규칙상 정책상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거죠.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도움을 받으니까 미국은 핵무기 보유 국가니까 이제는 전쟁할 때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칙을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하고 실제로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실제로 푸틴이 원하는 건 뭐냐, 의미하는 건 뭐냐 이거를 이제 글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Russia and Ukraine war was started인데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이제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되고요. 이미 일어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자꾸 보이는 게 이제 그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한글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도 자체가 한글로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문법적으로나 표현적으로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서 그걸 그냥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실력이 정말로 우수해져 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두 개를 다, 즉 한글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하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쓰는 게 문법적인 오류라든가 표현적인 오류가 적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was started 이거 수동태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줄 보면은 Ukraine 여기서는 get으로 썼는데 some land of Russia.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한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쓰는 거죠. 딱 현재 완료가 없으니까 뭐뭐 해 왔었다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쓰는데 사실은 딱 매칭되는 그 문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생각을 하고 바꾸게 되면은 이 문법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He was in president 16 years 썼는데 요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16년 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현재 완료 쓰는 게 맞아서 have been the president for 전치사 뺐네요. for 16 years 이렇게 시제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쭉 가면은 뭐 러시아가 어느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주 여태까지는 셋업이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he said은 이제 푸틴이고요. he will use. 근데 요거는 이제 시제는 틀린 거죠.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가리킬 때는 would를 써야 되죠. will의 과거. 이게 좀 재밌죠. 네? 미래 시제의 과거를 써라. 뭐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요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죠. 과거 상황에서 미래를 쳐다볼 때는 would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he would use nuclear bombs if the USA helps. 여기서 이제 is helping 썼는데 이것도 이제 시제 부분에서 보면은 진행형을 쓰면은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제를 써주는 게 좋아요. 현재 시제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미래도 되고 현재도 되고 이제 과거에 됐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로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if the US helps Ukraine 이렇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인즉슨
사람들의 즉 시민들의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핵무기를 쓰게 되면은 미국이 핵무기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푸틴이 이렇게 쓴 데는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썼고요. 이 이유 자체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유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요구하는 건 이제 자기 자신과 글의 내용과 좀 연결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방법은 이제 북한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북한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썼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군대가 떨어져 나가면 아마 돕지 않게 되면 이렇게 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꾸진 않고 설명을 하라고 하고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면은 집중하는 게 굉장히 보입니다. 글을 이 정도 복잡한 글을 초등학교 6학년 딱 아이들 시켜놓으면은 한숨 짓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글 쓰는 거에 좀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딴 데 뭐 쳐다보지 않고 얘기도 잘 안 하고 집중해서 쫙 이제 글을 씁니다. 시간도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보면 많은 발전이 지금 생기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발전은 생각하는 양하고 발전의 양은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얼마 만에 그럼 이 글을 이거요? 30분이요. 30분이요? 네. 이게 이 학생은 지금 정규 과정을 듣고 있어요. 정규 과정. 그래서 IB 라이팅은 시간을 좀 더 주는데 이 정규 과정은 수업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데 30분 또는 길어야 40분 주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주 하면은 그렇죠. 생각의 능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 정도 생각을 딱 썼다라는 거는 참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때 거의 처음 시제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매일 한글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시제에 대한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너 지금 과거로 얘기했어, 현재로 얘기했어. 애들은 네? 다시 한번 네가 얘기한 걸 얘기해봐. 했어요. 그게 현재야, 과거야? 현재야? 왜?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제란 개념이 그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많이 있는 아이들이.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말하는 거나 한글을 쓴 글 자체에서 시제를 못 찾는 상황에서 영어 시제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제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한글식 문법, K 문법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율은 문법 공부에서 시제가 쓰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거나 책을 읽어서 이게 시제의 내용을 습득하는 거는 1대 9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한다, 시제를 공부한다 10% 정도로 보시면 되고 90%는 책을 읽고 또는 글을 써서 시제 개념을 습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제 개념은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만 살짝 나오고 없어지는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제처럼 근본적인 문법은 오래 가져가고 글쓰기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책을 읽을 때도 그 미묘한 차이점을 시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제의 개념은 잘 습득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좀 이제 시작하고 영어 자체가 좀 어색한데 그럼 한글로 생각하고 그거 번역해서 쓰면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성장을 더디게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한글로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번역하지 않으면은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글이 너무 어려워요. 쉬운 글을 쓰시는 게 맞아요. 일기 쓰는 형태로 쓰는 거는 굳이 많이 한글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뭐 단어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장 구조 자체를 한글로 생각하는 순간 멀어져요. 잘못된 문법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영어도 진짜 잘하고 한글도 잘해야지만이 왔다 갔다 무리 없이 틀리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한글을 써야지만 한글로 문장을 떠올려야지만 글을 쓴다. 그건 이제 너무 어려운 것이고 쉬운 걸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는 I, 이제 밀기형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자기가 아는 동사 쓰면 돼요. I know 아니면 I eat 쓰면은 할 거 많아요. 그래서 I eat rice.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여러 가지 있고 그 먹을 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고 누구랑 먹었는지 어디 가서 먹었는지 먹었는데 이게 맛있었는지 맛이 없는지 그 자기가 요리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게 뭐 비쌌는지 쌌는지 그리고 미래에 이걸 먹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문장들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단어도 단순하고 이제 쓸 게 많은 거죠. 좀 쉬운 걸로 시작하면은 굳이 한글을 영어로 항상 번역을 머릿속에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 따라서 자연스러운 문장들이 형성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심도가 있었는데 심도 있는 글을 쓰다 보면은 시제나 이 문법에 신경을 잘 못 써요. 더욱더 못 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실용적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도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주관식을 한 문장, 두 문장을 쓴다고 해도 급박한 환경이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때 문법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글을 쓸 때도 똑같죠. 이거 생각하느라고 문법을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이게 푸틴 뭐 이거 저거 거짓말이 아닌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쓸 때 문법을 잡아주고 그것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효용이 있는 훈련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주제의 글을 썼는데 이 속에서도 이제 문법적으로 특히 시제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많다. 이거를 이제 보여드렸고 이 첨삭을 통해서 배울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문법뿐만 아니라 생각, 구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다른 첨삭 또는 글쓰기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